네, 반갑습니다. 정보 능력 문제풀이 함께 할 시간이죠. 자, 본 강좌에서는 수능 문제를 함께 같이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파트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 어떤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관련 메뉴에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엑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함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원활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정보 능력. 자, 1번으로 같이 보시죠. 자, 다음 중 자, 업무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우선은 파워포인트, 액세스,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파워포인트란 각종 프레젠테이션의 시각적 보조 자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작성 발표 벌써 맞죠? 다음 자 여기 이제 2, 3번은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 파워포인트나 스프레드시트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제 좀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가도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 정보 능력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런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유창성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시험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 프로그램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의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구현 그것을 프로그램 이용해서 어떤 이제 그 내용이 구현이 되는지를 알고 그 목적성을 보시고 처음에 딱 그 이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관련 메뉴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기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정도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던 분들은 꼭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직접 찾아보셔서 메뉴를 열어보시고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액세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열어보시면 충분히 바로 발견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그 탭들 이렇게 메뉴들이 있잖아요. 메뉴들이 그죠? 이런 것들 이제 탭이죠. 이렇게 누르면 자, 개체 탭을 써서 관계를 추가, 변경, 삭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 삭제할 수 없다. 여기서 좀 잘못됐군요. 그죠? 관계를 추가, 변경, 삭제 모두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자, 이번엔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이야기죠. 자, 스프레드시트의 시작 화면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름 상자, 리본 메뉴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작업하는 영역,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막 쉘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작업하는 그쪽 영역을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5번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보실까요? 자, A그룹의 지난해 영업 실적을 분석하던 중, 자, 지난해 영업 실적을 월별 영업 실적으로 바꾸어서 자료를 작성하고 그렇게 작성된 자료를 보고 다시 또 분석하려고 한다고 하는군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 실적을 이제 그 총 이제 1년 단위로 되어 있던 거를 월별 나눠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스프레드시트 엑셀이 피벗 테이블 기능 정말 많이 나오는 이제 주제죠. 자,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시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자 할 때 작업 순서로 알맞은 것은 자, 객관식 문제니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먼저 시작을 하셔서 자, 처음부터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가당키는 하나요? 그죠?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난해 영업 실적 이 자료를 먼저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료 입력. 벌써 정답은 2번이 타당하군요. 그죠? 자료 입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 이제 삽입 메뉴를 눌러서 이 안에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기 메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삽입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가 나오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각 항목의 값 넣기, 분석하기, 이제 그리고 저장 가장 중요한 거죠. 저장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순서상 자료를 먼저 입력하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불러와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듯 월별 영업시로 바꾸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값 넣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직접 한번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많이 그 관련 영상이라든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2번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자, 3번 문제 보시죠. 자, A 회사의 기술팀에 근무하고 있는 귀하는 자, 컴퓨터를 다루는데 미숙한 자, 임원의 주간 정기 회의 자료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임원의 요구사항이 뭐 아래와 같을 때 사용할 프로그램과 그 기능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이렇게 물었군요. 자, 먼저 사용자 정의 폼. 그죠? 요 이제 엑셀이 맞고요. 함수 마법사는 당연히 엑셀이죠. 뭐 여기 이제 다양한 함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의 요구사항으로 우선은 적합하지 않은 거를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또 뭐 컬러를 조정한다. 이건 포토샵으로 뭐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 기능 뭐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일단 어떤 글자를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가 또 이렇게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튕겨져서 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클릭 몇 번만으로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프리젠테이션을 임원이 할 때 가볍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너무 막 정신 일사불란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냥 가볍게 그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라든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이 충분히 그 임원의 요구사항으로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슬라이더 마스터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할 때 템플릿을 이제 전형적으로 꾸미는 기능입니다. 그죠? 템플릿을 만들어서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죠? 이미 이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도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꾸미는 기능인데 글쎄요. 임원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들을 꾸미는 기능 이런 것들을 물어볼까? 이거를 좀 가르쳐 다오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좀 임원의 요구 사항으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의 주간 회의에서 사원들이 편히 사용하는 자, 땡땡땡톡 프로그램을 사용 금지하게 되었대요. 자, 금지를 제한하였대요. 자, 그 이후에 대안으로 자, 회사 안에서만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꼭 필요한 기능 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기능을 빼기로 했다. 이때 사원들의 의견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회사 비용 등을 결제하기 위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도 지원해야 된다. 자, 이 인트라넷으로 회사 안에서만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뭐 불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뺐어요. 근데 사원들이 근데 이런 건 넣어야 됩니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거를 인트라넷을 써서 메신저 프로그램에 이걸 넣어야 돼요. 이건 다 개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할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아닐까요? 이거는 돈이 오가는 건데 그 벌써 해킹의 우려가 있고요. 보안 취약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온당치 못합니다. 자, 그다음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단체 채팅 등의 기능도 지원해야 됩니다. 업무상 업무적으로 그죠? 업무를 하는데 불필요한 기능을 빼기로 했는데 이거는 불필요하지 않고 이거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견으로 타당하고요. 뉴스 증권 서비스도 제공받고 싶습니다. 그죠? 뉴스 증권 어떤 회사 업무에 어떤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또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업무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메신저 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링크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업무와 관련이 있죠. 바로 회사 홈페이지로 바로 가야 될 때 뭐 링크를 걸어놓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과거 대화 내용도 볼 수 있게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화 내용에는 사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업무와 관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전 대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또 다시 찾아봐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타당한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가시죠. 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근무하는 귀사는 자, A 회사로부터 도메인 네임 등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도메인 네임 등록 기준이 아래와 같을 때, 자, 보세요. 자, 비영리 기관인 땡땡 컴퍼니에서 도메인 주소를 요청받았을 때 가능한 주소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죠. 자, 우선은 비영리 기관일 때는 자, 여러분들 이 그 인터넷 도메인 쓰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이제 조직 그다음에 그 조직의 종류 자, 조직 종류 그리고 국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국가를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가 이 조직의 종류가 비영리 기관일 때는 뭘 쓰죠? 비영리 기관일 때는 여러분도 알지만은 ORG를 씁니다. ORG를 쓰거나 organization 혹은 .or 하고 뭐 이제 국가명 뭐 한국은 KR이니까요. 뭐 혹은 뭐 일본일 땐 JP 뭐 러시아는 RU 뭐 영국일 땐 UK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지금 그럼 뭐가 될까요? 지금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니까 or.kr로 마무리되는 게 맞겠죠. 도메인 주소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영리 목적일 때는 어떻게 되게 비영리 기관인데 영리 목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영리 목적일 때는 이제 닷컴을 쓰죠. 닷컴을 많이 쓰죠. co.com 이런 거 없죠. 그죠? 닷컴. 아니면 차라리 그냥 co. 국가명을 쓰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여러분들 그 전 세계 그 수많은 도메인들 중에서 그 우리가 TLD라고 하는데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탑 레벨 도메인. 이 최상위 도메인 1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닷컴입니다. 닷컴. 이게 작년 8월 기준으로 이 한 43.6%라고 하는군요. 43.6%.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이제 TK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토켈레 국가 코드 최상위 그 도메인인데요. 요게 이제 6.6%. 그다음 세 번째까지 얘기하죠. .net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net은 4% 정도. 그래서 최상위 도메인 이렇게 돼 있군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6번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6번. 자, 어떤 회사의 인사팀에 근무하는 귀사는 자, 승진 심사를 위해 자, 승진 대상자의 각각 평가 점수를 입력하고 계산하였다. 다음 중 지정된 쉘에 들어갈 수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거기 보시면은 1번 B8. 자, B8 요 쉘에는 전체 평균이잖아요. B8이라든가 E8. 이거 8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전체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함수를 입력할 때는 항상 맨 앞에 는을 먼저 입력하죠. 그러니까 요 쉘을 클릭하고 입력을 하는 거죠. 는하고 에버리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시작과 끝 그 참조 영역을 쓰면 되겠죠. 참조 영역. 그래서 B4 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 점수의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B4 콜론 B7 이렇게 주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E8 쉘도 여기도 똑같이 요거를 B를 2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2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3번 F7번 쉘. 자, 여기를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합계인데 275.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죠? 합계는 요만큼을 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B4에서부터 E4까지의 합이죠. 이거는 합. 단순히 더한 거니까. 그래서 sum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는하고 sum 모든 수식 앞에는 는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B7에서 E7까지. 맞습니다. 자, 문제는 요 4번인데요. 자, G 6번째 시에를 보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요거는 평균인데 요거는 벌써 틀렸죠. 에버리지를 써야 되는데 B6부터
EU까지 그죠? B6부터 EU까지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잘못했습니다. 에버리지를 쓰든가 아니면 썸하고 나누기 4를 하던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5번은 뭐 충분히 앞에서 설명 나왔고요. 자, 그러면 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자, 이제 7번을 같이 보시죠. 자, 다음은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은 볼까요? 1번. 초기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네트워크로 TCP IP 프로토콜 이게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자, 그 방식을 이용한 것이 최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런 정보 그 이론 기초에 대한 상식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인트라넷.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제 어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정부라든가 지자체, 학교, 뭐 군사 목적, 공공기관. 그래서 이게 조직 내부망이죠. 인트라넷이 말 그대로. 그죠? 조직 내부망 혹은 사내망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요 국가 시설이나 혹은 뭐 주요 거점 병원 그래서 어떤 여기에 이용하는 게 어떤 특정한 백본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들이니까요. 좀 읽어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세월이나 코레일의 뭐 국립대학교에 이런 것도 인터넷의 일종이다. 이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자체나 정부기관, 군 이런 것들 그 코레일 딱 이런 그 주요 국가 시설 공공기관들이잖아요. 그죠? 다음 3번 대개 가상 사설망 이걸 VPN이라고 한대요. 이걸 이용하면 뭘까? 또는 전용 사설망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아까 또 3번이 VPN을 이용하거나 전용 사설망을 이용하거나 또는 특정한 백본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4번 원칙상 인트라넷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리적으로 접근치 않는 이상 인터넷에 접근할 방법 없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5번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연결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연결된다. 요거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인터넷입니다. TCP IP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 최초였지만은 그래서 그 결국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인터넷을 어떤 조직에서 네트워크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폐쇄적 근거리 통신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폐쇄적 근거리 통신망. 그죠? 다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트라넷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 8번 같이 보시죠. 자, 다음은 자, 땡땡전자 사원들의 출퇴근 기찰 시간표이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각 사원별로 근무 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각 사원별 근무 시간을 어때요? 합산하려고 한다. 그죠? 근무 시간을 합산.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잘 보세요. 4번을 이용해가지고 이름과 부서를 알려고 한대요. 4번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4번을 이용해서 이름과 부서를 알려고 한대요. 이때 사용할 함수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비어있죠. 그죠? 여기 비어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의되는 거는 4번하고 이제 출근 일시가 쭉 정의되어 있어요. 102번. 근데 102번은 뭐예요? 뭐 그래서 이름과 부서 여기다가 이제 박영업 쓰고 영업팀 이렇게 딱 인쇄되게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여기다 입력을 다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를 참고한다? 요쪽을 참고하고요. 여기 이름 여기다 넣어야 될 건 뭐야? 당연히 요걸 참고해야 되겠죠. 이름, 그죠? 무엇을 토대로? 그러니까 요 4번을
여기에서 일단은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맞는지를 보고 그걸 찾아서 뭐를 여기다가 입력한다? 이름을 입력하게끔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부서를 입력하는 것이고요.